국민의원, 이현숙 자문위원 개혁 여성 공동대표, 김상문 국민의 중앙위 사무총장 겸 자문위원, 전두한 자문위원 개혁 충남 대표님을, 그리고 손종희 대구 특보당 대표 겸 자문위원을 일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감사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상임감사, 정명업 상임감사, 김세종 상임감사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보러 여성 대표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심, 오명옥, 동다은, 이수견, 이태경, 황선희 여성 대표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포럼 청년 대표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노장래, 박명호, 박남철, 박동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대표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서 청년 상임대표, 이준교, 권민준, 고진영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석, 박형근, 정현대, 조미경, 이범량, 이창혁, 장호기, 이영훈, 강선자, 여한부 운영위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정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일정상 저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속 터지시죠? 제가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일 못하게 뒷다리 걸고 발목 잡는 거를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요즘 좀 일을 좀 내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국민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우리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주시는 우리 국민특보당께서 오늘 연수업 겸 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힘을 팍팍 실어주자는 차원으로 모이신 거 맞죠? 이게 앞장서는 홍승태 대표 잘하죠? 박수 한 3개 쳐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입을 열 때 입을 열어야 되고 싸울 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될 때 평화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아닌 거 아니라 그러고 맞는 일은 끝까지 밀어나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팍팍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가시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특보당 포럼 연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한사의 국기를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를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계셨겠네요. 바로 앵카 지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비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국민특보단으로 현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6월 지방선거 앞승에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조직본부 총괄 특보단 위상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한 선봉자로서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잘 모시는 국민특보가 되기 위해 국민특보단 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위대한 성공을 위한 시대 정신을 더럽히고 시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민특보단 포럼 현장을 동당 여성대표님과 박남철 공동대표님과 오영옥 여성대표님과 김종술 정책기획대표님께서 힘차게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어, 1번 먼저 낭독하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 원장. 국민특보단 포럼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승리 선봉장으로서 시대의 과제를 달성한 시대정신 지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통일 대한민국 완성의 주역이 되고자 대선 특보단 조직을 국민특보단 포럼으로 발전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이관 5천년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오면서 이제 세계적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계 시민이 진정 존경하는 성숙한 선진국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 전반에 널려있는 후진적 국가사회 국민 정신문화와 낡은 국가 시스템 제도를 혁파하여 성숙한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데 주역이 되고 세계 시민들이 진정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성숙한 국민정신 문화가 완성되도록 헌신하여 국민의 불행을 가벼시키는 국회무능과 극렬한 국민군은 편ემ치하고 지표 치밀하게 용의주도한 극단적 정치 구직을 일삼는 좌파 사이비 진보의 분열 정치 현실을 성숙한 선진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국민보담포럼 회원 모두가 희성적 투쟁, 혁명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걸 쇄신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도와는 협의하고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 정신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한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자임하여 세계 시민에게 진정 존경받는 통일 대한민국 완성을 이룩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국가당 포럼 회원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최고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세계 시민들이 진정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성숙한 국민정신 문화가 완성되도록 헌신하여 국민께 불행을 가중시키는 국회 무능과 극렬한 분열, 파렴치하고 지표 치밀하게 용의주도한 극단적 정치 투쟁을 일삼는 좌파 사이비 진보의 분열 정치 현실을 성숙한 선진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프롬 회원 모두가 희생적 투쟁, 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 군골 쇄신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도와는 협의하고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 정신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한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자임하여 세계 시민에게 진정 존경받는 통일 대한민국 완성을 이룩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 회원은 통일 대한민국의 세계 역사의 최고 주인공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특보단장을 역임했던 국민특보단 포럼 홍성태 상임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예빈 및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보실지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특보단 포럼이 이렇게 많은 예빈과 회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뭐 상임대표가 누구고 임원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진짜로 대통령으로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열망이 또 남아서 바로 대선에 당선시키고 이렇게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여러분들의 좋은 경력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놔두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 오신 분들 한 반 정도는 우리 특보단의 멤버고 반 정도는 아주 그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들인데 정말 우리 특보단 회원 여러분들이 경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걸 가만하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대로 특권안을 국민 특권안 포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선거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과 성공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지난 9월 26일 날 발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의 테마를 연수와 토론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죠. 제가 보기에는요 대단히 운명적으로 불행하지만 또 대단히 운명적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석밤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윤석열 정부한테 하늘이 운명을 맡긴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반드시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과제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리고 수많은 방송과 매스컴과 국민들이 많은 이야기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심히 봤죠.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시를 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 참사가 왜 터졌냐라고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해답을 찾았는데 제 해답이 틀렸는지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와 패널리스트와 정치가가 없었어요. 뭐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핵심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산구청장이 잘못해서 용산경찰서장이 잘못해서 서울경찰청장이 무속해서 났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12국가 안에 선진국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10위권에 들어서 선진국이면 국방도 선진국이냐 또 사회 문화도 선진국이냐 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거기서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는 후진성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장에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올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연세 많은 분들 볼 때 너무나 질서가 무질서했어요. 그런 게 모여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이 연수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때 윤석열 정부가 선고를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후진성 우리 시민사회 문화와 국가 문화와 시스템을 빨리 극복해서 모든 부분이 선진국으로 확실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많은 부분 힘듭니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이 많죠. 그리고 벨트집을 다 잡습니다. 자기들은 원전 정책을 한 칼에 베듯이 회기를 하면서 수조를 갖다가 낭비를 했으면서 대통령실을 옮겨서 예산 몇십억 쓰는 걸 가지고 난리를 찍으면서 트집 안 잡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뭐냐? 2024년 4월에 총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151석을 가지고 와야 돼요. 150석도 안 됩니다. 149석도 안 돼요.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151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할 때 몇 개월 후에 있을 우리 당대표 후보님께서 다 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김기현 후보, 우리 원내대표는 왔다 가셨죠. 그리고 또 윤상현 국회의원 왔다 가시고요. 오늘 아침에 직접 한교안 대표께서 전화가 와서 민주당에서 걸어져 있던 패스트트랙 공판 때문에 못 온다는 전화가 오셨고, 나경원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마침 일정이 돼서 끝까지 계시는데요. 이 당대표 예비 후보 군에 속하는 분들이 다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대표님들한테 강력한 건의를 하거든요. 무슨 건의냐? 공천 제도를 혁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께서 바빠 가셔야 된다는데 2분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현수막 들어 있죠? 예, 현수막. 아까 제가 내놨는데. 예, 그것 좀 펴보세요. 현수막 이거 좀 펴주세요, 둘이서. 어떤 공천이 혁명이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전 획득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고안했는데요. 영기준 공천 제도입니다. 이게 재정학에 나오는 영기준 예산 제도에서 제가 아이템을 얻었는데요. ZBN, 제로 베이스 노미네이션. 지금 우리 강선만 그 지구당 위원장이 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대표님도 지구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거 몇 개월 앞두고 모든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구당을 포기를 하고 공개 경선을 합시다. 기득권을 내놓읍시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분들 가산 좀 넣으십시오. 없애야 됩니다. 여기 우리 당 최고위원 후보를 했던 김준수 우리 청년 대표가 우리 후보단에 왔는데 청년 가산점도 없애서 모든 것을 공개 변경하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시합할 때 1등부터 몇백 등까지가 경기고등학교 갔죠.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보고서를 써서 당대표 후보 하실 분한테 다 보내드리고 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4년 4월에는 우리 당이 과반 이상 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공천 제도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김대남 기사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 인사만 듣고 제가 축사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께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로 축사를 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은 조금 전에 홍상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대통령을 5년마다 뽑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낫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기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요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켜야지 않은 적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때 우리가 일당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뀐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영어 표현으로 내셔널 리빌딩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그때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면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그 개혁의 동력을 이끌어가면서 10년 이상 집권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G5 세계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수도권입니다. 사실 영남, 호남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역구도 절반이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 그 투표권도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0석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총선 승리의 가장 키입니다. 수도권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수도권이 바로 우리의 전쟁터이고 가장 최전선. 그래서 거기에서의 민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중도층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중도층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가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스윙 보터입니다. 1번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번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스윙 보터층이 있는데 그분들은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보고 1번 내지 2번을 그때그때 따라서 후보를 보고 찍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결정하는 그 선택권이 사실은 스윙보터층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찍느냐?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 민생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저 사람이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는 사람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보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귀족 계급도 자기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의 어려운 분들 쌀 곳간을 이렇게 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어떤 후보가 그런 후보인가 그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수도권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고 우리 2024년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신세졌다고 공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당원들도 모으고 공헌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우리 5년 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어렵게 그린 그림이 하나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5위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들인데 하나도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부터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서 반드시 이번 2024년 총선 승리로 이끌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태범 충남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태권이고요. 여기 많은 동지들이 와 있는데 민주산악회 창립자입니다. 오늘 제가 홍성태 단장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인사의 시간을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3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 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도 했고 체육부 차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지사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정기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믿는 열정의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국민의 45%가 빨간색으로 도백해 있습니다. 나머지 보수 세력이 약 65%가 있습니다. 이 보수 세력이 이번에 마음을 굳게 먹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라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멸살할 수 있었던 것을 막아놨던 것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보단 여러분은 대통령 만드는 데 특보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계가 놀랄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내는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나라를 김정은이 밥상 앞에 올린 놈들이 이 나라에 선대했었습니다. 또 대학급도 모르는 놈들이 모든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대통령 하나 세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바쁘게 노력해서 겨우 세워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용산에서 우뚝 서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호시탐탐으로 이 나라가 빨갱이 국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엄청난 세력들은 하늘이 생태를 가할 것으로 믿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큰 소리를 내서 떠드는데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이 나라는 보잘것없는 멸망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힘차게 밀어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그 일념과 열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함께 해내도록 오늘 결의를 다짐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권 충남도지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란 시민사회 비서관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시민소통부장 김대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효근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저희가 저도 대통령 직근에서 모시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빈 및 주요 임원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축사 시간을 2분으로 정하겠습니다. 2분으로 정할 테니까 짧게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덕 성호대학교 총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2분 안에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태 단장님 배우께서 이렇게 박재현 씨랑 김수산 분들이 와서 감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단들이 첫째는 국가 어젠다 측면, 국가의 비전 측면, 그 다음에 정책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보단들의 재정 문제. 첫째는 정말 우리 특보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특보단. 그래서 예를 들면 윈 코리아, 윈 한국, 윈 웰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로 갈 거다. 아이 인텔리전트, 지능화된 도시로 갈 거다. 내는 네이처, 기후 환경을 커버하는 대한민국에 오면 성공한다. 윈 코리아라든지 이런 큰 어젠다를 제시를 해서 이게 국가의 큰 청사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정책은 지금 청년들 우리 정말 일자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보단을 중심으로 벤처 일자리 창출 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의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50명씩을 선출해서 정규직원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벤처 성공하는 수익률, 실패해도 좋다.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월급을 조금 더 주고 등록해주는. 그래서 최초로 벤처 일자리 창출 공사를 만들어서 이게 특보단들이 관리하게 되면 지금 대학에 창업 벤처 자금 주는 거 졸업하면 다 끝나는데 줄줄 새는 이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정말 저는 우리 홍성태 특보단장님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개인 돈을 써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 특보단도 이제 재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필리핀이라든지 외국에 지금 저희들한테 땅과 건물을 많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그 특보단들이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특보단장님한테도 좀 홍성태 단장님한테도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표 아리스 포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경표 아리스 포럼 회장님, 네, 박수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 속에 사는 아리스포로 이경표.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아리스포럼을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홍성태 대표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한 포럼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성공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선됨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이미 이 국회 여러분 오지도 못하고 아마 빨간 완장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다 웬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지금쯤 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아놓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겁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성공을 했지만은 나라를 운영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데 앞으로 문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낼 겁니다. 성격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겁니다. 단 여러분들 포럼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함께 해주실 때 윤석열 대통령 힘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괜찮지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철 상임고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기철 상임고문님. 김기철 상임고문님 안 계십니까? 나셨어요. 자, 그러면 강성만 위원장님. 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이분함의 스피칭 하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 위원장 강성만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지난 대선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24만 7천 표로 승리했습니다. 0.73%.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31만 표 승리했지요. 오늘 수도권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을 것이고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우리 것 갖다 주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에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가까스로 만들어서 이제 제동을 걸어놨는데 그런데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오지 않았죠. 대통령만 바뀌었지 저자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법원이라든가 온갖 환경을 다 장악하고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생하신 보람이나 대가도 아직 아무도 받지 못했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시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민주당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쟤들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오늘 나무기가 나오면서 천하동인 1호는 이재명이 지분이라고 이렇게 폭로했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했던 모든 행정이 전부 다 부정부패고 검은돈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사람이 시장 도지사 하면서 주물렀던 모든 정책이 전부 부정부패와 검은돈이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 다 구속했고 이제 이재명이 하나 남았는데 도대체 몇백억, 수천억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런 이재명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난리냐?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수십 명 전부 다 여러 가지 금품에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정근이라는 그 사무부총장이던 여자가 또 20명 민주당 의원 20명을 또 공소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폭로했잖아요. 그 뭐 박뭐라는 그 사업가의 그 돈을 그 지금 노웅래 의원도 3억인가 지금 뭐 걸려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은 형무소 가야 될 사람들이 즐비하다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소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예 다 싸그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이재명이가 공천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는 구속되고 이재명 떨거지들하고 그래도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들하고 분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저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용기 내지 마시고 우리 홍성태 우리 특보단장님 말씀처럼 공천을 잘해야
총선에 승리하겠죠. 공천을 잘하려면 공천을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할 그런 당 대표를 다음 전당대회에서 또 뽑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젖어있는 정치인이 또 한다면은 똑같은 공천, 권력자들이 주무르는 그런 공천으로 끝나서 총선에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법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예, 우리 특보단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런 것도 좀 감시하고 우리 홍성태 단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홍석준 국회의원님 모시고 약 30분 정도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잠깐 국민소통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특보단 우리 홍승태 단장님 비롯한 우리 특보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초 윤석열 당시 후보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지지선을 하면서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 경선 선대위원장을 오래 하고 또 대선 조직에서 국민소통 단장으로서 있으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앉아 계신 우리 동단 대표님이라든지 또 김태조 위원장이라든지 많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파 보수가 좌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말은 많은데 행동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특보님들이 정말 주변에 말씀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뉴스거리의 댓글이라든지 또 각종 SNS 퍼나르기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의 어떤 행동, 물론 또 오프라인상에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을 같이 우리 특보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하고, 두 번째, 이 국회 상황과 전국의 상황에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좀 아시고 주변에 알려주십사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특보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잘하고 있죠? 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정의 기본 방향을 저는 굉장히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 예산 국회 시즌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예산을 줄여잡아서 지금 643조를 제출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예산을 부채를 통해서 했는지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부채가 643조였는데 불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30조 이상을 더 부채를 늘려서 지금은 1080조, 1100조에 이르는 부채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지금 연간 이자만 하더라도 25조를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25조를. 근데 그렇게 많은 국가 부채 430조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국가 부채를 늘린 것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그 국가 부채를 지금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없을 때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닦아서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전 재정을 통해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키우고 또 무너진 우리 방사능 산업을 우리가
방산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정의 기본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고, 특히 사법의 체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때 이재명 대장동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김영정세 같은 이재명의 가장 측근들까지도 지금 이제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외교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저는 이번 외교 순방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정부의 외교 순방보다 더 뛰어나다 봅니다. 첫 번째로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포괄 협정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지금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다시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군사 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어서 미군한테 거의 안보 자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미군하고 이런 협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했을 때 미군 협조했는데 지금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부품 소재 이런 어떤 문제, 특히 지소미아가 지금 파괴됐는데 이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까지 같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포괄적 협정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경제 안보 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IRA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수출 걱정하는데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협정을 우리가 맺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순방 성과에 의미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의 빈살만이라든지 네덜란드 또 스페인의 대통령들이 최근에 다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대통령을 만나고 한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은 특히 빈살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네옴시티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600조가 될지 1000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일본 기시다 총리 등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막바로 가버렸어요. 막바로. 왜 막바로 갔느냐? 물론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국 관련된 기업인지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일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일본을 먼저 갔다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안 왔다,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다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좌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이 외교 참사라고 쌩 난리를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조용한데, 중요하게는 일본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구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악정부 속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을 지금 이 당이 지금 정하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을 구성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9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지금 8명입니다. 한 명을 우리가 추천했는데 지금 8달 동안 지금 이제 대법관이 지금 한 명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대법관조차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합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30으로 갔을 때 대법원을 가는데 대법관 한 명이 없으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도 대법관 한 명도 지금 동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옹졸한 처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정부가 바뀌면은 공약 이행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는데 법안 82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82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금 현재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는 더 과간인 것이 저도 과방위에서 그리고 원내 부대표로서 운영이 지금 2개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자나 용산에 영자만 지금 들어가도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삭감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12시 반까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웠는데 운영이 예산을 두고 싸웠는데 2018년도보다도 더 작은 예산을 지금 대통령실 예산으로 9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은 건데 그것도 조목조목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다 지금 삭감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용산개방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다 지금 삭감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협상이 되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어떤 국정조사 카드를 또 들고 나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물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의해서 지금 112 상실에 실시간 모든 어떤 통화 내역도 다 공개하고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 국정조사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건 세월호 때 봤듯이 제대로 된 어떤 수사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흠집내기 내지는 그런 어떤 선전성, 정쟁성 어떤 그런 것만 지금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대통령과 국정의 어떤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반대하고 일단은 수사사항을 강제 수사권 있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은 촛불 연대화해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민주당 의원 6명 그리고 민영배 무소속 의원 7명이 나가서 각종 말로 예를 들면 그 유정주 의원이라는 사람은 인간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퇴진해라. 인간 사냥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 사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정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진 수사 그리고 3억 5천의 자본금을 가지고 당군 1회 최대 사기극 1조 2천억을 벌게 해준 대장동 사건의 최초 설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인간사냥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어떤 민주당과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보시기에 아쉬운 감은 참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는 어차피 자석 싸움에서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론전에서 결국 이겨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언론의 상황이 참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지금 이제 가방이 소속인데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KBS, MBC 등의 이 임원진들을 지금 교체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지금 100%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좌파가 지금 장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SNS상이나 댓글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어떤 이슈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 좌파 쪽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또 지역구가 또 대구이기 때문에 KBS 전국 노래장 사례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9월 3일날 저희 지역구 달서구에 KBS 전국 노래자랑 이 처음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 KBS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KBS 이제 전에 사회했던 송혜 선생이 대구에 오셨고, 그리고 새 사회자 김신영 씨의 고향도 대구이기 때문에 이 대구에서 첫 녹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했고, 3만 명이나 그때 달서구 대구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호 김신영 새 MC로 바뀐 전국 노래장 1호 방송은 경기도 하남시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 시민을 대신해서 KBS 사장에게 그렇게 공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 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KBS 사장도 선선히 그거는 우리가 좀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모든 언론이 나가는 다음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70~80%가 다 수국골통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국감에 이런 거나 질문하고 있다고 좌파 진영에서 다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언론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보도에 대한 댓글까지도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파 우리 진영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좀 여기 계신 우리 특보당 우리부터 더욱더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주변의 분들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선거하는 데 저는 중요한 어떤 여론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선거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주셔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정말 1등 공신인 여러 특보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계속해서 여기 계신 여러 특보님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의응답 몇 분 받겠습니다. 우리 홍석주 의원께서 열심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우리 홍 의원님께, 그 다음에 준비하신 우리 특보당 우리 홍성태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홍시라서 나왔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예. 이제 통일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왕복 80년, 을사늑약 120년, 5천 열사 과정에서 볼 때 일제치하, 분단치하를 흘러가는 우리입니다. 도도하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통일 날짜를 4월 15일로 정해놨습니다. 통일절. 그들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4월 15일 뭔 날인지 아세요? 김일성의 생일날, 태양절. 그날 통일 날짜로 정해놨다고 저는 어렵게 알았어요. 왜냐? 김일성이가 하나님, 그 아들 김정일이가 하나님 아들, 주체사장이 성령, 정부 성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사회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는 우리가 대안으로 통일 날짜를 정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4월 22일을 정했습니다. 지구에다가 핵심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4년 4월달 정말 총선이 중요한데 승리 전략을 지금부터 브레인스토밍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5년에 뭔가 큰 일이 생깁니다. 왜 생기는가? 지금 월드컵이 20년 만에 카타르에서 지금 BTS가 나와 완전히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신바람을 어떻게 정부할 건지, 그 대구에 참 뜻도 안 하는 김신 아나운서의 참 눈물 흘리는 사연을 오히려 제도하고 있는데, 이걸 융합하셔가지고 어떻게 신바람을 촉발시켜서
2024년 총선과 2025년 광복 80년 그렇게 돼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적선에서 잘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뭐 토론하기까지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오픈되면서 BTS 전국기가 드리머스라는 이제 주제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저도 2002년도 월드컵 때 대구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지금 이제 ICBM을 또 성공적으로 했고 참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 딸 김주혜를 데리고 참관했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핵 보유서 절대 자기 딸까지 딱 데리고 올 정도로 우리 후대도 절대 양보 못한다. 확실하게 핵 보유를 지금 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북한 핵에 맞서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킬체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킬체인 방식이 원점 타격부터 해서 그거를 타격을 못하기 때문에 전술핵 내지는 핵 공유, 핵 우산 이런 어떤 진짜 핵에 대한 어떤 대비를 완전히 지금 새롭게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방안을 우리가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옮겨주는 민주당 정부가 있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대체 사회가 정책 따라가지고 양방 잡고 방황이 있어요. 그 모든 비리들을 다 아니고 또 하나 잘못된 기원하야 모든 사람 싹 가져가고 한 30분 말고 끝내고 저희들이 별걸 끼고 예산 보고야 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한 말씀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정치라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하는 정치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의 명나라 황제가 이름을 져준 겁니다. 그것은 이성계가 위아더를 한 것은 명나라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성계한테 당신 저도 이겨도 돌아가면 당신 죽는다. 정권을 잘못하고서 그러지 말고 위아더 해라. 비가 오고 장마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이성계가 얘기 듣고 보니까 명나라 황제가 말이 맞는 겁니다. 또 돌아가서 정권을 잡고 그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선이라는 것을 듣겠습니다. 명나라 황제 이름을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을 방해하고 정권을 잡고서 명나라 황제가 시킨 일을 한 겁니다. 이 조선은 나라를 조선을 져줬으면 괜찮은데 중국에다 편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저번에 시진핑과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은 대한민국 중국 국가의 일부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트럼프가 잘못 들었을 수 있다. TV에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대사관에서 대법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강정기 시대 몇천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밝혀야 된다. 일본 백제로서는 일본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몇천 년 동안 중국이 조선을 장악을 했습니다. 동물을 영국으로 중국에다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3차 대전은 중국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용환 서영우 박관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강의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총괄 본부장까지 해먹었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질문 받으신 분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수비를 풀어가지고 국민의 주문하고 그런 대통령을 교체다 해가지고 제가 땅까지 팔아갖고 올라왔습니다. 층이 해가지고 온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치고나나 대치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회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리고기를 해결했죠. 또 우리 6.25 참전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고 32만 원, 35만 원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손자들이 전태 가서 사람에게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국타타가 어디 모임에 나서 각자의 정도를 산다. 이것이 나라가 사는 문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국가유공대로 어떤 대응을 해주실 건지 나라를 뒤끌어 나가실 건지 국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게 부탁드려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홍석주 의원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출산이나요? 앞으로 나와서 잘 찍어주세요. 예,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국가 유공자 정말 중요해요. 국가 유공자를 무시해서는 누가 국가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오지마 섬에 있는 그걸 보고 미국에 가장 많은 지금 새로운 것도 관광지로 됐을 정도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저희 당에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어떤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또 6.25 때 어떤 소년병이라든지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했는데 그런 분들도 국가 유공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빨리 조속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단체가 우리가 좌파파라는 게 사실은 조금 불명확한 편이 많은데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양광 관련된 단체는 좌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수의계약으로 한 태양광 관련된 그런 어떤 최대한 자료를 발굴해서 그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 그 시민단체가 또 SNS에 연결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특보단을 비롯한 여러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여기서 좀 맞대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영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100만 정치인을 문재인정부가 출발해서 이번에 승복을 했는데 여기 특보단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는데 윤몽길 의사가 그 당시에 김구라는 훌륭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국의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침몰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 의사와 같이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올바른 국가를 공정과 성식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포럼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특보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가 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이슨박 총재님 나오셔서 한 말씀 2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슨박 박사입니다. 이분대로 끝나시겠습니다. 저는 UN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국제교수 국제자문기구의 총재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237개국의 각 대통령이든 대표되는 분들을 총재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오늘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맞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 특보단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홍석태 상임대표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홍석준 우리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축하와 또 우리와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두 분을 위해서 특히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저는 또 우리 국가 원로에 우리 사무총님 또 회장 또 이렇게 다 오셔서 반갑고, 저는 오랫동안에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애국자이고 우리 외교관이 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주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한 위험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밤 12시경에 이렇게 역전을 함으로써 너무너무 이렇게 기쁨의 눈물 흘렸는데,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과 한국어가 이제 제7대 세계 공통 언어가 됨으로써 미국에도 이제는 영어와 더불어서 한국어가 공식으로 전 세계에 펼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제6대에 들어가는 경제권에도 대한민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 전 세계 237개국을 리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애국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발생하는 우리 홍수대 그 상대표님이 하시는 국민 특보단,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한미 동맹도 물론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그 애국심을 또 이어받고 또 우리 국가 원로에도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50만 해외 교포도 함께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리더가 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국민 특보단이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을 합쳐서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국민 특보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상태 상임대표께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우리가 연수하고 토론회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하고요. 중간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MBC 방송을 하고 지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우리 특보단 토론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지를 할 때 오늘 기념품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뭘 했냐면 대통령 행사 사진이 나오는 연두 달력을 200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쇄소에서 제본 과정에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잘했는데, 그래서 방금 여기 인쇄소 사진 왔다가 가지고 지금 제본 때가 굉장히 제가 미안하게 마침 거짓말하는 거죠. 가지고 미안하고 사과드리고요. 그건 그대로 1월달에 신용교회 할 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꼭 다시 오십시오. 신용교회 하고 1월달에 준비해서 그때 달력을 대통령 사진 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특보단 포럼 이름을 왜 특보단 포럼을 했냐면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특보단인데 끝나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워낙 굉장히 좋고 또 분위기 좋아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모시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특보단 하자. 국민 특보단 내용이 뭐냐? 5,400만 국민을 위한 특보단. 그래서 포럼인데요. 우리 깃발을 제가 했는데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저기 파란 거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고 노란 거는 정의당을 상징하고 바깥에 빨간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모든 걸 앞서가고 통합을 만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또 감동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정말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계속 제가 연락하면서 좀 많이 오겠지, 이 장소가 조금 협소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안에서 모르는데, 밖에서 지금 이 안에 행사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반이 된대요. 그분들이 계속 있다가 가시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께서 밖에 있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좀 사과한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의견이라면은 1월달에 신년교회 좀 하는데 오늘 사실 이 연수라는 게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학교 다니고 할 때 이 지식주의를 위한 연수지 오늘 연수회는 그런 연수회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인사 말씀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당신의 정부가 많은 일을 하고 하라고 해서 하늘이 이태원 사건도 벌려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걸 잘 하면서 가는데 이 연수라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하자는 행사지 어떤 지식주의를 하기 위한 연수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거 해주시고 또 아까 조영 대표도 어제 제가 포함하는 모든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제 또 포함하자고 했는데 감히 또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좋고 그래서 좀 두시고 예. 윤석열 정부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를 위해서 국민 특보단 토론 여수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 오신 홍성태 상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당대표 출마 예상단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매달 개최되는 있었을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정부 선거를 위해서는 2024년도 총선 공천이 달려다 그리고 공천에서 과반 이상 151석 이상을 얻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천혁명이 필요합니다. 공천혁명은 아까 여러 가지 오폭 드라이버리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했습니다만 길권을 요새 여러 가지 재헌국회부터 오늘까지 74년 동안 소위 말해서 돈과 권력과 배경이 있는 길권이 갈등을 위해서 주고받고 공천을 줘서 오늘의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투리즘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여성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태 상임대표께서 포럼을 통해서 이것을 제도권의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못했고 아까 모든 것을 같이 출발선에서 보는 건 중요합니다만 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소외계층 약자,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분만 설명할게요. 여기 뭐냐면, 제로베이스는요, 모든 걸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는 통목도 예산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모든 국가 예산이나 사업을 연도 예산할 때는 모든 걸 영 기준을 해요. 모든 걸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국민 사업을 좋은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천도 그래 하자. 어떻다고 해가지고 점수 맞추고 약자가 점수가 이래 안 돼. 모든 기준 하는데 그 대신 아까 우리 선동이 약자 배려하는 거 있죠. 그거는 또 비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아까 했냐면 아까 여기 지구당 위원장들 오셨죠. 국회의원도 다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지구당 위원장들도 사실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6개월 전에 지구당 위원장을 손을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이게 공천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냐. 필수 요원은 중앙당에서 가려고 우리는 설립하면 돼요. 그래야 되지. 지구당 위원장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예비 경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비 컷오프를 하는데 그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위주는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별도로 그래서 그래 하겠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예, 좋습니다.